요즘 기술업계에서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바로 컴퓨팅의 심장이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그 중심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알던 모든 규칙이 말 그대로 전부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혁명의 엔진이 바로 메모리입니다. 자,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메모리 산업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이건 그냥 시장이 잠깐 좋았다 나빠졌다 하는 그런 사이클 문제가 아니에요. 컴퓨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새로 쓰여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메모리라는 게 그냥 언제든지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꿔 끼울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부품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특정 고객의 칩과 함께 처음부터 설계되고 최적화되는 대체가 불가능한 전략적 플랫폼으로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이 변화 하나가 모든 걸 바꾸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봐 보죠. 먼저 과거 얘기부터 아주 빠르게 짚어볼게요. 지난 반세기 동안 메모리 시장을 지배해온 아주 간단한 공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메모리 산업은 딱 이 한 가지 목표만 보고 달려왔어요.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요, 어떻게든 더 작게, 더 많이 집어넣으려고 했죠. 덕분에 시장은 PC,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같은 게 나올 때마다 확 좋아졌다가 또 나빠지는 그런 호황과 불황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예측은 가능했지만 딱 거기까지 그냥 부품 공급하던 시대였던 거죠. 자, 그럼 이 오래된 규칙들을 도대체 무엇이 산산조각 냈을까요? 네, 바로 AI의 폭발적인 성장이 만들어낸 거대한 벽, 일종의 병목 현상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 성능은 매년 거의 2배씩 정말 미친 듯이 좋아지고 있는데 정작 거기에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메모리의 속도, 즉 대역폭은 1년에 고작 20에서 30%밖에 못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엄청난 속도 차이, 이 불균형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업계에서는 메모리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비유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카 엔진을 만들어도 연료 공급 파이프가 빨대처럼 얇으면 차가 제대로 나갈 수 없는 거랑 똑같죠. 2025년이 되면서 이 메모리 장벽은 AI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골칫덩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부족한 게 그냥 생산을 못 따라가서가 아니었어요.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진 말 그대로 삼중고였죠. 우선 HBM은 만드는 과정이 훨씬 복잡해서요. 같은 용량을 만들어도 일반 D램보다 웨이퍼가 3배나 더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HBM을 GPU에 착 붙여주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 턱없이 부족했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결정적인데 빅테크 기업들이 일단 우리 것부터 챙기자 하면서 2026년 물량까지 그냥 다 사버린 겁니다. 그럼 업계는 이 거대한 벽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똑같은 메모리를 더 많이 만드는 그런 단순한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똑똑한 해법을 찾아냈죠. 바로 이 맞춤형 HBM이 우리 이야기의 새로운 주인공입니다. 이건 그냥 메모리가 아니에요. 특정 고객,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특정 칩만을 위에서 처음부터 함께 설계되는 말 그대로 전용 메모리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과거에는 그냥 모두가 쓰는 표준 부품 만들어서 단기 계약으로 팔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고객이랑 몇 년 동안 머리 맞대고 같이 개발해서 그 고객만 쓸 수 있는 특별한 부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장기 파트너십으로 묶이게 되고요. 한번 이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다른 데로 가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물론 이렇게 시장이 확 바뀌니까 새로운 도전자들이 나타나고 또 시장의 역학관계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도전자들을 한번 볼까요? 인텔이 새로운 기술로 돌아오긴 했는데 양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고요. 중국은 돈은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지만 결정적인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큰 손들이 아예 직접 AI 칩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그런데 상황이 아주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되게 역설적인데요. 중국은 기술 장벽에 막혀 있고 인텔은 아직 멀었고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빅테크 고객들은 모험하지 말고 확실한 데랑 일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강자인 SK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과 더 끈끈한 장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장 상황이 오히려 기존 3강 체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셈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 회의론자들이 계속 던지는 그 질문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또 한 번의 거품 아니야?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핵심 걱정은 바로 이거죠. 지금이야 이렇게 AI에 돈을 쏟아붓지만 곧 이 투자가 꺾일 거고 그럼 메모리 수요도 같이 꺼질 거라는 주장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완전 정반대입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딱 이 4개 회사가 2026년 한 해에만 AI 인프라에 얼마를 쓴다고 하냐면요. 무려 6,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9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투자가 둔화되는 걸로 보이시나요? 아니죠.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관점의 전환입니다. 지금 시장의 진짜 걱정거리는 수요가 없으면 어떡하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회사들 돈을 너무 많이 써서 현금 흐름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걸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전환 비용입니다. 우리 회사 칩에 딱 맞게 설계된 HBM 공급사를 다른 회사로 바꾸려면요. 칩의 회로 설계부터 소프트웨어, 패키징까지 싹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최소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는 대공사예요. 이러니 한 번 파트너를 맺으면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바로 강력한 락인, 즉 종속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과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한 번 정하면 바꾸기 힘든 엄청난 전환 비용, 그리고 AI를 학습시키는 것보다 실제 사용하는, 즉 추론 시장이 훨씬 더 메모리를 많이 쓰면서 커지고 있다는 점, 또 빅테크가 자체 칠을 만드는 게 오히려 맞춤형 HBM 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HBM은 더 이상 가격 후려치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까지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뀐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시대를 앞으로 어떤 기술들이 이끌어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HBM 로드맵을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건 그냥 수요가 많을 것 같으니 이만큼 만들자 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이건 물리법칙에 따른 기술 개발 로드맵입니다. AI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고 메모리는 계속 더 높이, 더 빠르게 진화할 거란 얘기죠. 그리고 HBM 다음 세대에는 더 놀라운 기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모리 칩 안에 연산 기능까지 넣어버리는 PIM이나 여러 기계의 메모리를 하나처럼 묶어서 쓰는 CXL 같은 기술들이죠. 이런 기술들은 메모리와 프로세서 사이의 경계를 아예 허물어 버릴 겁니다. 메모리가 더 이상 데이터를 저장만 하는 창고가 아니라 연산까지 함께하는 공동 프로세서가 되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메모리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AI 컴퓨팅의 핵심 플랫폼이 됐습니다. AI 시대는 컴퓨팅의 중심축을 프로세서에서 메모리로 옮겨 놓았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메모리가 이렇게 변했다면 컴퓨팅 기술의 다른 부품들 중 다음 차례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